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이번 주 저희 일요법회에서 다뤘던 주제가 가업승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 18일인데 6월 18일 오전에 다뤘던 주제가 가업승계라서 이 가업승계를 가지고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가업을 이으려고 하는 분들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많죠. 이제 제 주변에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하다가 그죠 취직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 삶은 내가 찾을 거야. 난 진짜 그런 말 안 믿어요. 갖고 어렸을 때도 저는 뭐 일찍부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생활전선에 좀 일찍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다니면서도 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음, 그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일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다니면 애들은 학생이고, 저는 이제 공부해야 될 시간을 뺏기고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도 이제 제가 돈을 먼저 벌다 보니까 거의 뭐 술값이나 이런 건 다 제가 냈어요. 진짜로. 걔네들은 이제 친구들은 다 이제 집이 다 잘 살았고, 잘 살면서도 이제 뭐 어쨌든 술 먹으면서 약간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죠. 야, 네가 좀 내.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돈이 없대요. 돈이 없으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야, 너네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돈이 없으면 그 부모 돈이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나한테 안 주고 따로 돼. 야, 지금 가보면 다 부모 거 이어받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안 이어받고 있는 애들은 결국엔 또 갈 거야. 왜냐면 이제 한국 사회가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을 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했을 때 그 부모님이 거기에 올라타서 중소기업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든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유지든 지금은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주변에 보세요. 뭐 삼성 다닌다. 그다음에 뭐 어디 대기업 다닌다. 연봉이 뭐 얼마나 됩니까?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과장을 달아도 그다음에 뭐 공기업에 다녀도 연봉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지역에서 유지다.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뭐 본인은 또 싫다고 하지만 가서 이제 점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 그래서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예. 부모님과 저는 별개의 삶이라는 말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더니만은 지금은 다 잘 이어받아서 또 앞으로도 이어받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또 요즘 유행하는 거짓말 있어요. 뭐, 와이프한테 집에다 돈 다 줘갖고 자기는 돈 없고 자기와 재산은 별개다. 나중에 다 보면 별개가 아니라 다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돈 있으면 좀 쓰고, 예, 부모님 재산도 본인 재산이고, 뭐 증여나 상속을 내야 되겠지만, 배우자한테 다 돈 갖다 주고 집에 돈 들어가서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좀,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아무튼, 네, 가업승계 하다가, 예전에는, 부모님 돈이 자기랑은 전혀 별개라고 그래서 난 믿었는데, 아니고, 나중에 보면 배우자 돈이라 그래 놓고 다 집 사고 아파트 사고 그러더라고요. 참 진짜. 아무튼 예, 가업승계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제 강의는 사실 뭐 이렇게 막 정제된 강의로서 이렇게 막 수업 준비를 막 제가 오래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남을 때 유튜브로 편하게 찍는 거라 그냥 저랑 소통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듣다 보면 내용상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막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떠오르는 대로 막 적은 거라 제가 그리고 이거 막 강의 준비하면서 막 여기다가 막 PT 이쁘게 디자인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냥 제 편한 시간에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보고 싶은 분들만 보시고 대신 이제 보고 싶은 분들은 보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말고 지금 누르세요. 지금 누르시고 보면서 좀 재밌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업 승계의 잘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많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경영권을 매각한 사례로 뭐 유니더스 콘돔 회사죠. 예, 락앤락 농구바이오 37이 있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이제 37의 사례예요. 임직원에게 370억 원의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다.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2007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는 이제 2008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주식이 없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상속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속세 때문에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는데 이게 3세븐 얘기예요. 이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은 10년 동안 소급이 되고 상속인 외의 사전증여재산은 5년 동안 소급이 되니까 이게 줬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예, 소급 적용이 돼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가업승계 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을 지금 오늘 봤지만 또 우리가 갈 때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미래를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사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업승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예는 이제 쿠쿠전자의 예인데 이 LG전자의 밥솥제조 오염을 하다가 이제 어 쿠쿠 홈시스를 설립을 하고 이제 구회장이죠. 구회장이 제품 개발하고 이쪽 이제 장남한테는 유통 및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온 뉴스가 조금 자세한 게 있어갖고 그걸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거 복사하고 뭐 이게 남의 뉴스니 뭐니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죠. 전 그냥 이렇게 같이 보면은 뭐 여기서 여기 이 뉴스예요. 뭐 표절이다 보다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 증여세 무일푼으로 경영을 승계했다.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일감몰아주기고 그죠?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1978년에 LG전자 20년 동안 밥솥 납품했어요. 그래서 1998년에 이제 쿠쿠전자라는 자체 브랜드를 출시를 했고요. 이제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쿠쿠전자 이거 뭐 다 넘어가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구회장이라는 사람이 1990년에 쿠쿠 홈시스를 설립을 해가지고 쿠쿠홈시스를 설립을 해가지고 제조와 유통을 나눴어요. 그 유통은 이제 쿠쿠 홈시스는 설립 때부터 이제 장남이 53%, 차남이 47%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그죠? 쿠쿠 홈시스를 설립을 했는데 이 쿠쿠 전자와의 내부 거래에 의해서, 그죠? 내부 거래에 의해서 이제 자산 총계가 막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예요. 쿠쿠 홈시스는 쿠쿠 전자에 대한 지분을 어, 27%에서 44.8%까지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게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쿠쿠전자는 2012년 12월 1일자로 쿠쿠 홈시스를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분율이 33.1, 29.36으로 올라가는데 오히려 회장의 지분율은 24.84에서 이제 9.3으로 뚝 떨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후 이제 구본학 씨가 장남이잖아요. 쿠쿠전자의 대표이사 사장 자리를 꿰차면서 이제 경영권 승계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쿠쿠홈시스와 쿠쿠전자의 내부 거래, 그 다음에 제조와 유통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쿠쿠홈시스가 쭉 커지면서 결국에 거기에 이제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지분 구조가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그래서 가업 승계까지 같이 이어졌던 이 과정이 바로 이 쿠쿠 홈시스와 쿠쿠 전자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 한 푼 안 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실패한 가업 승계 사례,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물론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가 있지만 이제 세금 한 푼 안 내고 가압승계가 이루어졌던 사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 그러니까 지분을 어떻게 구조를 나누고 제조와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문제지만은 지분의 구조를 어떻게 나누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설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신설법인을 설립을 할 때 자녀한테 돈을 줄 때 뭐 차고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가 지금 주된 논의는 아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하는 게 이제 가업 상속 공제로 이제 가업 승계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가업 상속 공제는 이제 500억까지 공제가 되죠.
그래서 재산가액이 600억일 때 500억 공제되면 일괄 공제해서 이제 약식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는 이제 상속세가 39억이고 여기는 272억이다.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업 승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근데 실제로 제가 조사는 안 했는데 이 가업상속공제의 제도를 적용을 받은 사례가 별로 없어요. 10%도 안 될 거야. 아마 6% 정도?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계속 완화는 됐어요. 뭐 사후관리 요건도 10년, 7년, 5년 이렇게 완화가 됐지만은 5년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처음에 적용받는 것도 어렵고 사후 관리도 어렵고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가업상속 공제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급변하는 시대고 정부 정책상으로도 이 가업 승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시대가 이제 넘어갈 때예요. 근대화를 이루었죠. 1900년대, 1910년대에.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뭐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뭐 그건 제가 나중에 역사 강의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역사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그 발로로서 이루어졌던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뭐 박정희가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간에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갔을 시점이에요. 왜냐면 그 시대에서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한 세대가 이제 뭐 58년 개띠든 그 이전 세대든 어쨌든 간에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은 이제 60세, 70세가 됐고 자녀들이 이제 어, 30대 이렇게 접어든 거잖아요. 자녀가 그러면 그 기업들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그래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가업상속 공제들을 계속 완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후관리 요건들도 지금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 그죠? 그리고 뭐, 전체 근로자 수가 몇 명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그 계산 방법은 이제 전화면에서 보셨는데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 막 수도 없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여세 과세 특례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늘어났어요. 예. 가업 주식에서 10억 원 공제 후에 60억 원 이하는 이것도 늘어났어요. 금액이 60억 원 이하는 10% 그리고 초과분은 20%. 그러니까 이 증여가 이게 10%라는 이제 저율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니까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수증자는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되고 대표이사를 5년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요건들을 갖다가 잘 충족을 시키면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업 자산 상당액에서 업무 무관 비율 상당 주식가액은 이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에 유관하냐 무관하냐에 대한 어떤 증빙이나 소명이 필요하겠죠. 추후에 이제 세무조사가 나올 때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이제, 수증자가 되는 거고, 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이제 종사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다시피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이제 취임을 해야 하면 이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증여자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되고, 최대 주주여야 되고, 이제 40%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40%. 증여자 같은 경우에는. 네. 볼까요? 증여자는 이건 찾아보세요, 나중에. 증여자는 40% 그리고 10년 이상 사업 영위.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판례들이 나왔는데 제도가 약간씩 변동이 됐기 때문에 아래 있는 내용들도 조금씩 이제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자는 수증자가 받은 사람이죠. 사업에 종사해야 되고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이제 공동대표이사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일단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강업을 영위해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받는 사람이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판례가 2010년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인 사업자로서의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라는 게 이제 나왔고 이게 이제 법인 전환했을 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사례를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 사업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가업 상속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음, 가업 승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다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 뭐 비상장 주식 가치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신설법인을 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분 구조를 조금 다르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가업 승계를 이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개인 사업자는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그러니까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 중에 세금 낼 거 내고 50% 내고 낼 거 내고 나 그냥 개인 사업자 운영할래. 리스펙. 왜 리스펙이냐면 세금 낼 거 내고 개인 사업자 운영하시면 돼요. 음. 저도 그게 속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은 뭐 주주총회도 해야 되고 지분 구조 갖고 싸워야 되고 믿었던 놈한테 배신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서류적으로도 그렇고 부대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세금은 줄어들죠. 왜냐하면 배당소득세도 받을 수 있고 퇴직소득세도 단지 근데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받을 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아 보여도 법인세 내야지. 그 다음에 종소세 또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소득세 낼 수 있죠. 소득세.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배당소득세 내죠. 퇴직소득세.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분리될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내는 세금은 거의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내보면 똑같아요. 거기다 부대 비용까지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법인을 운영했을 때 어떤 그 지분이나 이런 구조까지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면 낼 거 내고 개인 사업자 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끔 법인 영업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 줄여준다. 그렇게 그냥 일편적으로 볼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편적으로. 자, 어찌됐든 간에 개인 사업체는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가업 승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법인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법인 전환의 어떤 필요성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여자의 가업 영위 기간 중 대표이사 자격을 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증여일전 10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영위한 것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그 전에 꼭 재직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음, 증여자가. 네. 증여자가 주는 사람, 수증자가 받는 사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했던 거고요. 2인 이상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했을 시, 2인 이상이 아니라 2개 이상의, 그랬을 때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본금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내용이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 얘기를 살펴봤으니까 가업 승계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업 상속공제 있었고, 그 다음에 증여세 이제 과세 특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30억 원을 한도로 해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에 따라서 창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증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과세 특례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업 승계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의 제도가 있는 거죠. 가업 상속 공제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해당 요건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후관리 기간이 10년, 7년, 5년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 유지에 대한 조건도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수에 대한 조건도 이제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이 가업 승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꼭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제도를 일부 활용하고 또는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활용하든 안 하든 그 다음에 이 제조와 유통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그러면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면 신설법인에 어떤 사업부를 껴줄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럼 현재 우리 회사의 비상장 주식 가치는 얼마나 될지 좀 계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비상장 주식 가치가 계속 높아질지 낮아질지 사업 무관 자산이 많을지, 사업 유관 자산이 많을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인지 아닌지, 순자산 가치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 승계에서 최대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과다법인은요, 회사가 소유한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격이 50% 넘으면 일반 회사와는 반대로 순자산 가치 비중을 3, 순손익 가치 비중을 2로 놓고 평가합니다. 원래는 순자산 가치가 2, 순손익 가치가 3이 되고 반대로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실제로 부동산 과다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 이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즉시 준비를 바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사업 무관자산이냐, 사업 유관자산이냐, 아까 얘기했었고요. 저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현금 자산이 얼마나 있냐, 없냐, 예, 상속세는 얼마나 계산이 지금 현재 되고 있냐. 자, 요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세금 감소는 없어요. 세금 감소는 없으나, 예, 납부 시기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업종 유지 요건이 있는데, 사후 관리할 때, 여기는 이제 업종을 유지를 안 해도 됩니다. 업종 유지를 안 해도 되고, 고용도 고용 유지 조건이 완화가 됐어요. 이제 보통 90%에서 이제 70%로 또 이렇게 해서 사후 관리 요건이 이렇게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 처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해서 여기는 아예 그냥 자산 처분 요건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2년 대비,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가 이루어지기 직전 2년 대비 5년 평균 90%를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직전 2년 대비 70%만 유지를 하면 되게 돼 있고요. 자산 처분도 이제 가업용 자산의 40%는 처분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이제 자산 처분 요건이 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처럼 어,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해서 이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 또는 기준급여 급여액의 70%, 원래 90에서 70%로 이제 완화가 되었고, 업종 유지 요건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자산 처분 요건도 면제되었다. 그럼 이제 하나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실제로 이 사후 관리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이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을 하고 일단은 요거에 대한 이제 가업상속공제나 이제 가업상속공제 그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가 요건이 안 되든지 아니면 이제 사후 관리에 위반해서 일단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해서 일단은 이제 어 유예를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가산을 내더라도 이제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가업 승계를 이어가든지 아니면 유예를 하고 나서 현금 흐름이 나아진 상태에서 이제 납부를 하든지 그래서 보시면 어 사후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이제 납부 유예를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이
새로 생긴 신설 제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총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업 상속 공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증여세 과세 특례, 세 번째로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상속익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 활용.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 나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가업 승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뭐 신설법인 설립이라든지 제조와 유통의 분리라든지 사업부의 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부수적으로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업 상속 공제, 그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 네, 그다음에 뭐 상속세 및 이제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가업 승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항상 우리가 올 때는 알아도 갈 때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뭐 요즘에 올 때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사항들, 요건에 대한 얘기들은 뭐 인터넷 쳐보면 많으니까 그 요건들을 여기서 주절주절 써가지고 뭐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예. 해당 요건은 한번 검토하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판례나 기본적인 이제 정해진 이제 규정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강의 끝나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